안녕하세요. 나의 직업을 찾아서 프로젝트 제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미술 작가 겸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직업을 알아보고자 어느 댁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혜헌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예. 제가 영광입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겸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헌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들어갈 텐데, 네.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순수미술을 전공했고 개인 작업을 진행하는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장르를 또 새롭게 만나서 이쪽 직업에도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순수미술을 하시다가 요즘에 뭐 컴퓨터로 워낙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이거랑 같이 연계돼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건가요? 네네. 저는 개인 작업도 컴퓨터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개인 작업 같은 경우는 제 작품을 만드는 거라면 일러스트레이션은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를 받아서 제가 그 클라이언트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직업입니다. 이 직업의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출퇴근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작업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 같은 게 남들에 비해서는 덜 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반대로 이 직업의 단점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장점이 또 한편으로 단점이 되는 게 네. 아무래도 집에서 일을 하고 정확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과 휴식, 여가의 구분이 좀 없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계획을 짜서 또 하루 일과를 보내고 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네. 강제성이 없는 거다 보니까 조금 힘들긴 해요.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제 전공을 살려서 지금 제 개인 작업도 하면서 다른 비슷한 방면이지만 크게 벗어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돈, 여가 시간, 성취감. 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각각? 각각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노력하면은 많은 일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더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가 시간은 저는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행동들, 그림을 그리고 있는 행위들 자체가 좀 운동적인 소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가는 대부분 좀 쉴 수 있는 것 쪽에서 많이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TV를 본다거나 보통 영화를 많이 봐요. 영화를 보고 앵글 같은 것도 참고를 많이 하게 되고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가 시간에 영화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있죠. 굉장히 화면 구성이 색다른 영화 같은 거나 색감이 다양한 영화 같은 거를 접했을 때 내가 그림 그릴 때 저런 색감이나 구도나 앵글 같은 거를 사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성취감 측면에서 만족도가 어떤지? 성취감은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제 작업을 완성했을 때 제 개인적인 만족도도 있지만 대중이 노출되는 작업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 남들이 보고 괜찮게 봐주실 때 그때 많은 성취감을 느끼죠. 작가님한테 그런 성취감을 준 어떤 작품들을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띄워놓은 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캐릭터를 조커 영화를 재밌게 봐서 만든 캐릭터였고요. 이거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서 손흥민 선수를 한번 그려봤던 건데 학생들이 엄청 좋아하죠. 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잡지에 소개된 한 칼럼에 들어가는 사파였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는데 7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한 500점 정도 되고 500점이요?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한창 인기 있는 미스터 트롯 이런 캐릭터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얼마 전에 안타깝게 사망한 우리 블랙팬서. 엄청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네. 야구 선수 의뢰로 들어온 적이 있었고 이런 종류의 것들은 보통 매거진이나 사보나 이런 잡지 쪽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거진이 뭔가요? 매거진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잡지들. 잡지를 매거진이라고 하나요? 사보는 뭐예요? 사보는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는 책자들이 있어요, 다. 회사에서 만드는 책자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회사, 삼성 임직원들 캐릭터를 넣어서 기사들을 쓰는 거였는데, 이런 사보 같은 경우는 직원들 캐리커처를 이제 모아서 만든다거나, 외국에서 유명한 분들, 이런 그 얘기 같은 거를 다룰 때,
아무래도 잡지에서 글로만 표현하는 것보다 사진이나 이런 스토리들을 약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해주면은 독자들이 다가가기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보통 일러스트레이션을 많이 사용하죠. 광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무슨 광고인가요? 이거는 시계 광고예요. 시계들 광고인데 이제 시계를 소개해주는 잡지 이제 그 칼럼이었어요. 분야가 되게 넓네요. 그렇죠. 네. 그림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작가님을 찾는 경우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찾겠네요. 그렇죠. 네. 뭐 출판 쪽에서도 찾기도 하시지만 뭐 광고 회사에서 찾기도 하시고 네. 뭐 TV 쪽에서도 연락을 주실 때가 있고 방송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일러스트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책은 뭔가요? 이 예. 책은 예. 미국에서 미국 워크북이라는 일러스트레이션 소개하는 책자인데 네.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역사가 있는 네네 책이에요. 역사가 있는 책이고 홍보로서 되게 이제 많이 사용하는 책인데 여기에 이제 제 작품도 소개된 적이 있어서 네, 한번 이거 혹시 그 작가님 아닌가요? 네, 이거는 제 모습을 좀 담아서 제 개인 작업이었는데 네. 그쪽에서 이 작업을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 작업을 실게 됐어요. 이 작품은 뭘 표현한 건가요? 제 개인 작업을 할 때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문화들을 되게 좋아해요. 스트릿 문화라던가 패션, 브랜드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거를 좀 담아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 TV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SK텔레콤 네, 텔레콤 CF 맞죠? 예, CF 네. 끝날 때 나오는 엔딩 장면에 초시대라는 걸 표현했던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한번 대기업에서 찾을 정도면 작가님 실력이 대단하신 거네요. 뭐 찾아주시면 감사한 네. 거고. 민감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네네. 뭐 네.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이 직업을 한다고 했을 때 경제적인 것도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충 연봉이나 어떤 연봉. 예, 그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연봉은 사실 제가 이게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이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로 네. 구분돼 있고 연봉을 책정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매년 바뀌고 매달 수입이 바뀌기 때문에 연봉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그 월별 돈을 생각했을 때 적게 벌 때도 많아요. 적게 네. 벌 때는 뭐 200에서 300 사이를 네. 벌 때도 있고 네. 큰일이 여러 번 묶여있다거나 시즌이 좋을 때는 네. 700에서 800 제일 지금까지 좋았던 해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근데 매달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럼 이 직업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능력들을 좀 미리 키워놓으면 좋을까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장르도 그림이고 미술의 한 장르이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미술에 대한 애정과 평상시의 연습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꾸준한 노력.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꼭 지금 일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습관적으로는 낙서라던가 스케치라던가 이런 거를 그냥 원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몸에 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실력도 향상되고 애정도 가고 내가 좋아하는 게 맞는지 확인도 되고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작가님. 네. 학창 시절에는 작가님 어떤 학생이었나요? 그냥 뭐 평범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고요. 네. 미술에 관심 많고 예능에 관심 많고 음악도 좋아했고 그랬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좀 예술 쪽에 뭔가 관심이 좀 있었던 학생이었군요. 네, 아무래도 미술이랑 음악을 좋아했어요. 제가 막내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 많이 경험해본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릴 때는 악기 같은 거 좋아해서 피아노나 플룻 같은 거 하고 싶은 거 좀 배웠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성적은 뭐 좀 높았나요? 초등학교 때는 뭐 누구나 그렇지만 공부 잘했고 네. 임원도 계속했고 중학교 때까지도 외고 준비할 외고도 준비하셨어요? 네, 외고 시험을 봤는데 네. 그때는 그냥 이제 성적에 맞춰서 계속 이제 학업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떨어졌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했었는데 학원 많이 다녔었나요? 가족분들이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학업을 엄청 이렇게 막 신경 쓴다거나 그러지 않으셔가지고 네. 좀 자유롭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학원 같은 거는 많이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처음 학원 다닌 게 중학교 1학년 때 중1 때 네. 처음 학원 네. 다녔어요. 네. 작가님은 근데 학원보다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셨나 봐요. 네. 그러면 좋아했던 과목 있나요? 암기 과목은 좀 어려워했고 영어라든지 뭐 미술, 음악 이런 과목은 재능은 다 좋아했고. 과목에서도 그 작가님의 그런 성향이 좀 드러나네요. 네,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창의적인 것들을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싫어했던 과목들은 좀 암기 과목. 네네. 특히 역사나 뭐 관련된 거는 그 당시에 외우는 방식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나이를 좀 들어서 그런 과목들이나 역사나 세계사나 이런 걸 보면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 당시는 학업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그게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적을 위해서 네네. 그냥 암기. 네네. 어떤 암기를 위한 어떤 스킬. 연도라던가 네. 순서라던가 네. 이런 시험에 나올 것들을 외우다 보니까 네.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그냥 외우는 것 자체가 그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역사를 이제 이해하고 예. 썩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단지 시험을 위한 공부가 싫었던 거네요. 네, 어릴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좀 접근 방식을 무조건적인 암기보다 역사 의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면은 좀 더 이제 재밌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스토리를 받아들이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는. 스토리를 받아들여라. 네. 좋은 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잘 못했지만. 예. 작가님 중고등학교 때 장래 희망이 지금이랑 같았나요? 아니면 뭐 달랐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비슷했어요. 저는 원래는 음악을 하고 싶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 음악. 네. 악기 같은 거 다루는 걸 되게 좋아했고 네. 미술 하는 것도 좋아했고 공부보다는 그쪽을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학교까지 거의 상위권인 공부 실력 유지하다가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미술 쪽에 더 이제 매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 성적이 좀 살짝 떨어진 게 맞나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핑계고요. 네. 공부에 조금 더 소홀했던 것 뿐이고 미술을 한다고 해도 학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네, 뭐 지금은 입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입시를 할 때만 해도 미술의 소질이 있고 미술을 잘 해도 학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학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학업은 충실해야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기본적인 공부를 놓치면 안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기쁜 일도 있겠지만 되게 힘든 일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작가님은 인생에서 어느 때가 좀 되게 힘든 시기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술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거의 2학년 말쯤에 이제 미술을 결정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네네. 그때 입시 미술이라는 거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다른 입시 미술하는 친구들보다 늦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학업이 좀 대학 가는 걸 준비를 오래 못했다 보니까 입시에서 좀 실패를 하고 재수하고 삼수까지 하고 학교도 여러 군데도 다녀보고 그런 학업적인 거에서 좀 오랫동안 고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미술도 좀 늦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또 소홀히 하면서 진학 관련해서 좀 힘들었다. 맞아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게 지금 그래도 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어떤 입시 미술은 늦게 시작해서 뒤처지지만 미술에 대한 뭐 애정이라던가 실력은 나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내 재능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멋집니다. 작가님. 좌우명 같은 게 있나요? 좌우명? 좌우명은 뭐 거창한 좌우명은 따로 없고요. 저는 아무래도 창의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림을 그릴 때 있어서도 가장 즐거울 수 있는 요소, 소재 이런 거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걸 찾는 삶을 사는 게 좌우명이 아닌가. 행복한 삶을 살자.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때그때 용기를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 신발 이거 좀 아끼시는 건가 봐요. 네, 제가 아끼는 신발을 제가 이제 작업했던 그림을 액자로 만들었는데 우리 학생들 이거 사카이 나이키 신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이거 어떻게 뭐 학생들한테 기념품으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네, 뭐 친구들이 원한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죠.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뭐 아끼는 거가요? 뭐 아닌가요? 뭐 아끼는 거 많이 아끼시는 것 같은데. 네, 아끼지만 드려야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학생들에게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기네요.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하세요.